네, 지난주 잘 보내셨죠? 날씨가 이제 뭐 30도도 넘어가고 굉장히 더워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평가할 때 보니까 뭐 너무 어렵다. 쫓아가기 힘들다. 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다시 설명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이제 20세기에 가서 이제 새롭게 지난번에 한 거는 지난번으로 마무리 짓고 두 번씩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20세기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해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얘기죠. 100년 더 된 얘기인데 이제 20세기 끝나고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가 들어설 무렵이 굉장히 불안하고 심란했어요. 근데 지금도 21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죠.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될 무렵에는 전쟁도 20세기에 들어오자마자 1900년도 초반에 전쟁이 두 번이나 세계대전이 있었고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스페인 독감이 퍼져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19세기에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물질은 풍요해졌지만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신은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죠. 완전히 뭐 떠났다기보다 신중심의 이런 것들이 점차 인본주의로 가면서 또 19세기의 인본주의 같은 것도 이제는 막을 내리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였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늘 이런 혼란의 과정을 겪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20세기도 21세기에 우리 지금 21세기를 진정한 21세기는 어느 학자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바뀌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20세기의 이러한 특징 속에서 영국은 어떠했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 소설가들과 시인들은 어떤 시를 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드라마는 시간이 되면 하고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여기까지가 한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여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시간상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은 비대면으로 하는 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그 심란하고 한 시대를 버리고 다른 시대로 옮아가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죠.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는 불안과 스캡티즘, 회의주의의 부정적 가치에서 탄생했다. 물론 매슈 아노울드 19세기의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시대의 선생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슈 아놀드의 문명 비판은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 시대의 모든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아주 그 시대의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다. 어쨌든 20세기의 시작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세계를 뒤흔든 1,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비인간화의 과정은 서로 죽이고 죽는 이 과정은 인간에게 긍정적 비전을 부여하려는 낭만주의적 관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결국은 이렇게 무차별 사람을 죽이는 걸로 보고 낭만적인 생각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죠. 19세기 인본주의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넘어갔던 낭만주의 시대는 끝을 내고 인간은 더 이상 고귀한 존재도 세계의 중심도 될 수 없었다. 이제 사람들은 빅토리아적 자연이나 유전뿐 아니라 거대한 자본주의의 체제, 전쟁 환경 등 홉스의 리바이어던 있죠? 리바이어던 괴물들이 언제든지 개인이든 종족이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처참한 종말을 기획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조지 오웰의 1984, 1984년이라는 소설을 보면 빅브라더가 이 세상을 모든 걸 감시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서 한참 100년 뒤에 얘기를 썼는데 북한 같은 데를 보면 빅브라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도 코로나 같은 것들이 막 퍼지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라는 이것이 전체를 다 인간의 동선, 움직이는 데를 다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빅브라더일 수 있는 거죠. 자, 19세기에 순진했던 인간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 꿈꾸고 이런 생각들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또 과학의 발전과 함께 신의 부정이죠. 이제 신은 하나님은 뭐 이 만물을 창조했던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밀리고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19세기는 밀려가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신의 퇴조와 함께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세계대전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나약하고 또 악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인본주의로서 낭만주의적 환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지를 실제로 목격했고 그 와중에서 스스로 거의 동물 수준까지 타락하고 멸망해 갔다. 1, 2차 세계대전을 보면 그냥 가스로 서로 죽이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일본의 히로시마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이제 핵전쟁까지 가야 될 수준이 이제 남았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를 목격을 했다.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주의 세계관인데 다윈의 질환론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이루는 수천 년을 지켜온 서구 지성사의 종부를 찍는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실제로 진리와 허구를 구분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진리의 인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되어 진리가 있냐? 뭐가 진리냐? 그 개인이 오히려 판단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공식으로 가능했던 공유의식은 붕괴되고 뭐가 이게 하나님이 그렇다 이제 하나님이 사라지잖아요. 절대적인 것은 사라지고 개인이 판단하기에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결국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단절이라는 비극이 인간의 현주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지금은 이제 이게 더 확산된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여서 소통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뭉치면 사는 게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게 된 거죠. 그죠? 다 지금은 뭘까? 공연도 볼 수 없고 뭐 어떤 축구 이런 경기도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고 다 흩어져서 SNS를 통해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당분간은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1, 20년은 이런 경향이 흩어져 갈 거다. 디지털의 시대가 이제 된다. 물론 이안 맥퀴언이 얘기한 건데 영상의 시대가 될 거다. 유튜브의 시대가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되죠. 자,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무기를 다 손마다 들고 있어요. 이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만나도 이제 의미가 없어. 다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서 뭐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 공연이 될까요? 공연이 있긴 있지만 다 그 공연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죠.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면 전화로 노래 불러주고 전화로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는 몇만 명이 극장에서 모여서 공연하는 떼창을 부르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는지 모른다. 물론 농구나 축구 경기에 몇만 명이 모이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인간의 소통이 이동이 막혀버리니까 왜 사람이 옮기면 병균을 옮기니까 이동이 부자연스럽겠죠. 그러면 항공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 또 호텔 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겠죠. 그래서 지금 호텔, 관광, 공연 계통의 학과들은 앞으로 직장을 잡기가 어렵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기에 뜨는 거는 무슨 학과일까요? 나는 영어과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묶어주는 언어는 뭐가 될까요? 영어가 되죠. 일본어,
중국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엮어주는 언어는 뭐예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언어는 영어죠. 그러니까 영어를 갖고 이 세상을 소통하는데 물론 구글의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구글의 시대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글이 할 수 있는 또 한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아주 구글 이상으로 잘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윈의 진화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윈이 19세기 말에 19세기 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다 진화해서 온 것이다. 이 진화론을 다윈이 들고 나오면서 신에 대한 어떤 경외심 이런 것들이 사라졌죠. 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다 진화해서 나왔다. 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버리고 인간은 과학의 세계를 뛰어든 거예요. 그 과학의 세계가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뭘 했을까요? 위에 일본의 세계대전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인간이 흩어져서 다 이 매체를 갖고 SNS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연결된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은 이제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유발 할랄이라는 사람의 호모 사피엔스를 거쳐서 신의 세계를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의 위치에 올려려는 인간에게 이제는 코로나가 나와서 이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된 거다. 자, 그게 이제 지금의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주의 세계관 이후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 개인적인 진리는 개인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극단화돼서 이제는 전 세계가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이동도 불가능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공포적인 거죠. 이동이 불가능하고 폐쇄되는 거예요. 나라가. 서로 오가지도 못하게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게 코로나가 다 해결됐다 선언을 해도 자유롭게 이동은 잠시 1년 이내에 옛날 같은 해외여행은 불가능할는지도 모른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동양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고 그러죠. 자, 그런 이런 시대가 됐다. 그다음 프로이드 심리학인데 프로이드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 저 가슴 속에 있는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프로이드 심리학은 두 방향에서 현대 사상과 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요. 첫째, 시간관의 문제인데 프로이드에게 시간은 더 이상 흐르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시점에서 축적된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에서 그냥 파악하는 거죠. 현재.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연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어요. 현재의 의미는, 지금의 의미는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어제 지냈으니까 어제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간의 문제는 앙리 베르그송에 의해 발전이 되어서 T.S. 엘리엇이나 버지니아 울프 등의 작품에 투영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일관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이 시간관념은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한다. 프로이드가 현대사회에 던진 두 번째 문제는 과거,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결정짓는 과거의 경험이
역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무의식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무의식이 성과 관련된 금지된 형식을 지니므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 양식은 결국 성, 광기, 억압, 무의식적 탐닉 등 반사회적 성향에 의해 생성된다. 예컨대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도 아니고 또 자유의지의 소유자도 아닌 것이다. 꿈과 내면의 무의식, 꿈과 광기의 언어 등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간은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 포크너, 울프, 조이스 등. 이 포크너는 내가 여기 써놓은 건 미국 작가예요. 그래서 포크너를 써놨는데, 자, 결국 이 프로이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어제, 오늘 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무의식은 뭐예요? 어떤 성욕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지. 욕망, 리비도, 이드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슈퍼에고. 우리 인간에게 살아가라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본능이 뭐예요? 리비도예요. 이 본능이 이성의 언어로 하는 것이 이드죠. 누가 이렇게 정해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도덕성에 맞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슈퍼에고죠. 그 초감시자가 생겨나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저 어떤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억눌린 무슨 세계가 한다는 거죠. 그 무의식의 대표적인 게 꿈이에요. 우리가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꿔. 근데 그 꿈이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할 수 없는 게 현대죠. 내가 어떤 일을 성적인 느낌이 왔는데 그걸 사람들 보는 데서 어떤 이상한 짓을 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죠.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게 문명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 행동을 막 밥도 더 먹고 싶고 사람들은 있는데 내가 더 고기 반찬도 먹고 싶고 뭐 이랬는데 그걸 참아야 되지. 근데 그것이 꿈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왜? 의식이 약할 때 이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나오는데 변형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 다른 옷을 입고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밝혀낸 것이 프로이드죠.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기록한 거예요. 왜 쟤는 지금처럼 막 35도 이상이 넘어가는데 왜 저는 저렇게 쓰러질 때까지 달리기를 하나? 희한하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달리기를 하게 된 원인을 밝혀보는 거예요. 자, 이런 무의식의 세계가 인간에게는 있더라.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발견이죠. 여기서부터 프로이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꿈의 해석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 다음에 칼 막스의 소외론이에요. 이 막스의 위대한 점은 인간의 이 역사를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봤다는 데가 있어요. 이거 한번 먼저 이 사람의 설명을 한번 보죠. 막스는 사회학자라는 점에서 프로이드의 개인 심리학과는 구별되지만 예술, 이데올로기, 제도 등 상부 구조로서의 의식적 산물이 하부 구조인 물질에 의해 생성되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가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부 구조, 생각 이런 것들은 물질에 의해서 오히려 규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하니까 훔치기도 하고 이 경제가 정신의 세계를 물질이 정신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특히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전이시켜 만들어낸 소외로는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은 단지 물질적 착취만이 아닌 정신적 착취의 대상이 됨을 지적함으로써 사회 제도에 의한 인간성의 말살을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현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아서 밀러나 존 스타인백 등의 작품에서 이건 이 두 사람은 다 미국 작가인데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존 스타인백, 또 아서 밀러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해놔서 이거는 칼 막스는 뭐예요? 칼 막스는 막스의 근본적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다. 이 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돈인데 결국은 그 돈을 누군가가 내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부를 창출했는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놈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제공하고 도구를 제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대가를 중간에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택시 운전자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택시를 제공해서 회사를 차리고 택시를 제공해서 운전사 100명으로부터 하루에 얼마씩 납금을 받고 나머지 일부만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간신히 먹고 살게 하고 수많은 그 1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초과 생산된 임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착취하는 이런 제도가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는 노동자는 그 돈 많은 자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게 된다. 결국은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막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막스는 이 세상을 정치 권력이나 힘의 계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 노동을 안 하면 위에 힘 있는 자들의 그 정신세계 파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써서 이 세상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해라. 우리가 저 자본가들의 착취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끼리 연맹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하고 세계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자본론이죠. 근데 그런 세상이 왔나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소련도 해보고 그랬는데 1997년 소련이 망했죠. 그래서 막스의 공산당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막스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더 끝없는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끝없는 경쟁에서 누군가는 탈락하고 죽어야 되고 또 경쟁하고, 자, 그런 사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를 무진장 소비하는 사회, 그래서 경쟁을 위해서 경쟁에 투입되는 사람들, 또 타고난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없는 그 사람들 밑에 가서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이 자본주의. 있는 놈은 돈이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이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영원한 과제로 남죠. 그런데 왜 자본주의는 그럼 안 망하고 있느냐? 자본주의는 안 망하고 있는 이유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빌 게이츠처럼 돈을 엄청히 번 사람이 끝까지 다 가져가야 되는데 사회를 위해서 환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버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무지하게 잡았는데 먹을 만큼만 몇 마리 먹고 다시 그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고기를 나눠주거나 다시 고기를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안 망하고 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돈 많이 번 놈들이 자기 형제, 부모, 가족들만 쓴다면 그거는 또 이 사회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끝없는 문제가 되고 막스의 공산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이상향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공산사회로 가야 되겠죠. 함께 잘 사는 사회. 돈 있는 놈만, 대기업의 부자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뭘까? 그게 21세기의 정치체제가 되려는지 모르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봤지만 실패하고 잘못됐죠. 남한도 자본주의를 이렇게 해봤는데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요 작은 국가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끝까지 가본 나라죠. 그래서 슬라브의 지젝이라는 유명한 그 사회주의자는 코리아가 21세기에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자, 어쨌든 21세기는 막스의 이렇게 소외된 론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에서 나오고 20세기에 나왔다가 소멸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 어쨌든 20세기의 접근은 여기 보면 20세기의 접근은 더 이상 일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더하죠. 21세기는 이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마스크를 못 만들면 미국, 프랑스 같은 데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개인의 해야 하는 교통과 매스미디어 등의 발전으로 쉽고 빠르게 전 세계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다 하나로 연결돼 글로벌화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이제 강의를 전개해 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쨌든 이 20세기가 이랬고 이것이 지금은 21세기에는 일부는 사라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더 어려운 세계로 코로나로 인해서 21세기가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영국만이 아니고 유럽과 미국, 영국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 그러면 영국은 시대적 이런 배경을 영국에서는 어땠는지 뭐 지금 같은 것과 같이 나타나겠지만 영국의 얘기를 한번 보죠. 20세기는 사회적 도덕적 기풍에 있어서 이전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분위기와는 뚜렷한 대조를 보여왔다. 지금까지 설명했죠. 그 전과는 달랐다. 20세기 벽두리의 빅토리아 여왕의 진지한 도덕적 행동 규범이나 신사의 전통, 교양적인 취향 등의 모든 생활 양식을 도전하고 거부하는 기운이 일었다. 이제 19세기의 어떤 생활 양식하고는 이제 지금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전과는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두운 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만 빠져 있었었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진화론이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거 과학이 발전 너도 죽일 수 있고 힘의 시대가 되고 이렇게 하다 이거 미래가 어떻게 되지? 따라서 20세기는 불안, 근심, 초조의 시대로 불리죠. 결국 전쟁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변전의 시대를 단일한 명칭하에 고정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세기 초반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19세기와는 다른 삶의 탐색기였고 시험기였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21세기는 이제 시작하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와서 우리는 SNS를 통해서 다 준비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모든 것을 하고 지금 영화도 보고 지금 강의도 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인터넷 디지털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이런 시기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회사를 갈 필요도 없어요. 재택근무예요. 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집에서 강의 들면 돼요. 자, 공연 볼 필요가 없어요. BTS 공연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시험기를 거쳐 1920년부터 중반까지는 모든 예술 양식이 복합적인 사상과 기법의 충돌로 혼돈의 상태에 다다른다. 자, 1920년부터 중반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이니까 100년 전에도 이러한 변화의 시기가 있었다. 예술 양식 이런 모든 복합적인 사상과 기법의 충돌로, 그러니까 19세기 말과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의 문명의 어떤 흐름이 생겼는데 기존과는 다른
선을 긋고 새로운 문화의 모습이 생겼는데 그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모더니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와는 달리 음악, 미술, 그림, 문학, 철학 같은 데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고 그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더니즘이라고 한다. 자, 이제 이 모더니즘을 한번 보죠. 좀 쉬었다가 모더니즘 다시 한번 보겠어요.